이번에는 7번째 예제입니다. 7번째 예제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기존에 했던 거 조금 더 어려운데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요 메뉴가 사라집니다. 이건 모바일용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모바일용에서 스크롤 내리면은 이렇게 메뉴가 사라졌다가 다시 올리려고 하면은 올리려는 이유가 맨 처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메뉴인데 이거 많이 쓰죠. 이게 위에도 있지만 아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모바일에서 보는 거 되게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씨 써 있는 거는 박명수가 쓰는 어, 명언이죠. 그거 한번 넣어봤어요.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작업하시려면 블라켓으로 가셔서 패럴럭스의 이쪽에다 가서 새로운 파일로 pralx07번.html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7번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느낌표 하신 다음에 언어는 KO라고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쪽에 가시면 7번 기본적인 거 좀 갖고 올게요. 스타일 다 갖고 올게요. 스타일 다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스타일을 다 갖고 오신 다음에 네, 스타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6번, 7번 했으니까요. 저거 이제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스타일 갖고 왔죠? 네, 스타일 갖고 오시면 되고요. 밑에 박스도 랩이랑 그 다음에 컨텐츠도 그대로 갖고 올게요. 랩이랑 컨텐츠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다가 스크립트만 작업할 건데 스크립트도 이쪽에 패럴럭스 기본 소스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될 거예요. 네, 그대로 다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닫는 것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됐죠? 그러면 기본 세팅이 된 거죠. 가장 기본적인 패럴럭스 기본 세팅이 된 건데 확인을 해보면 7번인가요? 이쪽에 가서 네 7번 요거죠? 그래서 기본 세팅 요건 해놓은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저걸로 되어 있는데 이진 바운스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진 아웃 엑스포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패러스 만드는 거 작업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우선은 이쪽 밑에다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선은 변수 하나 설정해줘서 w 하이트 값이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 브라우저에 윈도우에 하이트 값이 필요합니다. 하이트 값. 그래서 w 하이트 값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번에는요 문서의 하이트 값이 필요해요. 이거 문서의 하이트 값.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문서 윈도우의 하이트 값하고 문서의 하이트 값은 틀린 거 이거 아마 기본 jQuery 배우시게 되면 알게 되는데 여기다가 도큐멘트 작업해 준 다음에 하이트 값 써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 두 개 하이트 값을 구할 건데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럿을 이용해서 여기에 윈도우 하이트 값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윈도우 하이트 값 하나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 하이트 값을 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선 두 개로 구했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은 클릭하면 윈도우 하이트 값은요 840 픽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서의 하이트 값은 5040이 나와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뭔 차이냐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섹션 한 섹션은 840인 거고 840 맞나? 그 다음에 도큐멘트 문서 하이트 값은 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요거 끝까지 그 문서 하이트 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죠? 이것은 보이는 화면이고요. 이건 문서의 화면이에요. 문서의 하이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두 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쪽에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의 하이트 값 여기다가 하이트 값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얘는 하이트 값이 몇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아이디 대비 요거 여기다가 샵 랩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 이거의 하이트 값 여기서 아우터 하이트 값 구할 거예요. 그냥 하이트 값이 있고요. 아우터 하이트 값이 있고 이너 하이트 값이 있는데 패딩이나 마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에 따라서 구하는 값이 틀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얼럿을 이용해서 랩이 하이트 값이라고 작업해 줬으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61이 나오네요. 실제 하이트 값은 보시면 몇인지 확인해 볼까요? 61입니다. 네. 그래서 뭐 패딩 값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61. 그래서 이게 하이트 값 구한 겁니다. 그냥 하이트 값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하이트 값 하셔도 에러가 났네요. 네. H. 그냥 하이트 값 작업해 볼게요. 그래도 61이죠. 패딩이나 마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패딩이나 마진 다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고요. 요거 이제 하나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 이 스크롤 값 있죠. 우리가 스크롤 값은 구해놨죠. 위에 가서 스크롤 값 구해놨는데 이 스크롤 값에 스크롤 탑 값이 있는데 이 스크롤 값의 마지막 위치 값이 몇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스크롤을 올렸는지 내렸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롤의 마지막 값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last scr로 ll top라고 작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0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move scroll 해가지고 현재 스크롤을 감지할 거라서 또 이것도 만들어 줄 거예요. 스크롤 감지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얘는 아무것도 선언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뭘 작업해 줄 거냐면, 브라우저가 스크롤 됐을 때 함수를 설정해 줄 거예요. 여기 한 문장이죠. 여기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스크롤 됐을 때 설정해 줄 거예요. 스크롤 감지하시려면요, 여기다가 이제 스크롤이 움직이면 살짝 얼럿을 넣어서요. 또 한번 써보죠. 이렇게 써볼 겁니다. 얼럿이라고 디디어 썼어요. 그러면요. 무조건 새로 고침하시게 되면 스크롤 값이 계속 감지되기 때문에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스크롤 값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쪽에 넣어줄 거예요. 얘가 스크롤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움직이는 거 있죠? 그거를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move scroll이라고 작업해놓은 데다가 여기다 뭘 작업해놓을 거냐면 move scroll 작업해놓고 여기에다가 true라고 작업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true라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스크롤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변수 이벤트라고 넣어줄게요. 스크롤 감지하는 그거를 넣어줘서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현재 스크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스크롤을 감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스크롤이 움직이면 move scroll에는요 true 값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true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롤을 감지해야 되는데요. 1초마다 한 번씩 감지할지 몇 초마다 한 번씩 감지할지 그걸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요 일정한 간격으로 실행시켜 주려면요 set interval이라는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set interval을 이용하시게 되면 얘에다 함수를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250이라고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쉼표 써야 되네요.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요. 스크롤 감지를 이쪽에다가 스크롤 감지를 0.25초마다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스크롤 감지는 요거 있죠.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if문을 써서 if문을 쓰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move 스크롤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스크롤 감지가 되면 어떤 걸 실행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윈도우가 움직이면 스크롤이 감지가 되면 move 스크롤이라는 변수에다 true를 입력할 거예요.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 0.25초마다 스크롤이 움직이는지 감지를 해서 move 스크롤 여기 있죠? 여기에 true가 들어가면
move 스크롤에 true가 들어가면 이 부분에 여기에 조건에다 true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면 거기에다 뭘 해줄 거냐면 해지 스크롤이라고 하나 만들어서요. 요 실행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해지 스크롤이라고 적어줘서 요게 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 함수를 또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펑션을 작업해 주신 다음에 해지 스크롤 작업해 줘서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요, 이 함수는 실행시키려면 요 해지 스크롤을 요걸 넣어주시면 요렇게 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게 되면 살짝 한번 예제를 보면 그냥 우리가 얼렛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그냥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얼렛을 넣었으니까 실행이 되죠. 이거를요 함수라는 곳에 감싸 줄 거예요. 여기를 얘를요 함수라는 곳에 감싸 주는 거죠.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A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에 그냥 얼렛이었는데 이번에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함수는 이 상태에서 보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실행 함수거든요. 얘는 실행해 주는 거예요. 실행해 주는 객체인데 이름이 A라고 해놨기 때문에 함수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동작이나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동작을 요 함수에다 감쌌기 때문에 얘를 실행시키려면요. 여기 실행 함수를 호출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지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있죠. 아니면 계속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함수화 시키게 되면 여기다 정리를 해줘서 이거를 플러그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따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재활용해서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아직 지금 실행 소스가 없지만 얘를 실행시키시려면 요 해지 스크롤이라는 거를 실행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언제 실행시켜 줄 거냐면 윈도우가 스크롤 됐을 때 0.25초마다 한 번씩 감지해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행이 되면 다시 move 스크롤에다가요 true가 아니라 여기다가 false라고 이렇게 저장을 변경시켜 줄 거예요. 처음에는 스크롤 움직였죠. 그러면 true라는 변수가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move 스크롤을 움직인 거 감지했죠. 그 다음에 head 클래스 스크롤을 실행시켰어요. 실행시킨 다음에 다시 move 스크롤은 false라는 값을 저장시켜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0.2초가 지났을 때 또 감지가 되면 또 true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헤이즈 스크롤에다 뭘 넣어주냐면 스크롤 내렸을 때 올렸을 때 실행 소스만 넣어주시게 되면 이 사이트 소스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죠. 기존에 우리 배웠던 것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셔도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윈도우가 스크롤 됐는지 감지를 한 다음에 얘가 움직였네요. 그러면 move 스크롤에다가 변수에다가 true라고 true 값을 넣어 주실 거고요. true 값이 들어갔죠? 그게 set interval이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를 0.25초마다 실행을 시켜줘서 move 스크롤에 true가 들어갔으면 여기에 true로 들어가겠죠. 이 부분에 true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has 스크롤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has 스크롤 밑에가 있죠?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수값은 다시 false라고 저장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꺼지는 거죠.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스크롤 감지되면 또 true가 돼서 한 번 더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 뭘 줄 거냐면 변수 설정해줘서 w 스크롤이라고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this 써주고 스크롤 탑 값을 구해서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현재 스크롤 값을 구해서 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썼을 때 w 스크롤 값하고 라스트 마지막에 있는 스크롤 값을 비교할 거예요. 라스트 요거를 비교하고 얘가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작업해 if문을 쓰고 여기다가 else문을 써서요 들어갔을 때 뭘 작업해 줘야 되냐면 여기에는 스크롤을 내렸을 때 요거에 대한 실행 소스가 만들어야 되고요. 반대는요. 반대는 스크롤을 올렸을 때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변수는 보시게 되면 하이트 값, D 하이트 값 이런 거 있죠. 요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크롤을 내렸다는 거는요. 사실 스크롤 내렸다는 거는 보시게 되면 현재 마지막 스크롤 값하고 현재는요. 마지막 스크롤 값하고 요 스크롤 탑 값 있죠. 이게 현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마지막 탑 값은요. 마지막은 현재 여기가 100이라고 치면 100이었어요. 100이죠. 그럼 스크롤 내리면 W 스크롤 값은 110이 돼요. 그죠? 100에서 110이 되고 마지막 스크롤 값은 100인데 W 스크롤 좀 내리면 110이 되겠죠. 그럼 W 스크롤이 더 크겠죠. 그러면 스크롤이 내려간 거죠. 그럼 스크롤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W 스크롤 값이 라스트 스크롤 값보다 커지고, 그죠? 커져요. 그럴 때 여기 내비에다가 id 내비한테 add 클래스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add 클래스에서 on이라고 미리 만들어주면 밑으로 나오게 설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렇게 작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내렸을 때는 on을 붙어야 되니까 내렸을 때 얘가 하이트 값 있죠? 하이트 값이 W 스크롤 값보다 커지면 이것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조건 하나 더 걸 거예요. W 스크롤 라스트 스크롤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엔드 기호 써서 여기다 OR 기호 써서 엔드죠 엔드 두 개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W 스크롤 값이 현재 내비 버튼 있죠? 여기 하이트 값 요거보다 컸을 때 요거 두 개의 조건이 맞으면 스크롤 내렸다는 뜻이겠죠. 요 두 개의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올렸을 때는 여기 안에 또 if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 스크롤 값이 올렸을 때는 반대로 하이트 값 W 스크롤 값하고요. W 하이트 값 요거 두 개를 합치고 합쳤을 때 얘가 전체 하이트 값이 더 컸을 때는 올린 거예요. 요거 문서의 하이트 값 이게 스크롤 올렸을 때를 감지해주는 식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W 스크롤 값하고 W 하이트 값을 합쳤는데 D 하이트 값, 문서의 하이트 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 스크롤 올렸을 때를 표현한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연관이 됩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W 스크롤 하이트 값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W 스크롤 값이죠. 그 값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하이트 값 요게 값하고 전체 하이트 값하고 그 다음에 문서의 하이트 값을 비교했을 때 문서의 하이트 값이 훨씬 커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remove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뭘로 해줘야 되냐면 요 라스트 값은요 라스트 스크롤 값에다가 여기다가 현재 라스트 스크롤 값은 0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W 스크롤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지 라스트 스크롤 값은 계속 유지가 돼요. W 스크롤 값을 이렇게 안 넣어주게 되면 얘는 계속 0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주셔야 라스트 스크롤 값을 계속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올라갔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리면 내려왔죠. 내리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예요. 스크롤을 내렸을 때 올렸을 때 어떤 값으로 스크롤을 올린 걸 판단할 건지 내렸을 걸 판단할 건지 올릴 걸 판단한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짜시게 되면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거를 표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개발자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저도 뭐 스크롤 내렸을 때 올렸을 때를 어떻게 알아내서 어떤 값을 구해서 어떻게 올렸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내렸을 때 이렇게 표현 저도 몰라요. 근데 저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한번 값을 잡은 다음에 내가 다음에 쓸 때 그런 값들을 적용시켜주고 또 수정해서 써보고 해주면서 작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제 7번째 중에 요번 게 제일 어렵긴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구나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셔도 돼요. 한 번에 무조건 배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요 예제는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작동만 되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신 다음에 작동만 되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서 쓸 일이 있으면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갖다 쓰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실무에서 쓰다 보면 분명히 정확히 원하는 거랑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딜 또 수정해야 되고 저걸 수정해야 되면 그때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니까는 어디 부분을 내가 수정해야겠다라는 감이 잡혀요.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 7번째 예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세요.